네, 그럼 여러분 3단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단원에 보면요. 입체화학이라고 하는 스테레오 케미스트리를 스테레오 케미스트리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입체화학은 이제 거울상 이성질체라는 걸 반드시 언급할 줄 아셔야 됩니다. 영어 자체로는 이난시온모라고 하는데요. 발음 자체가 인안티온모가 아니라요. 이난시온모라고 발음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56페이지에 나와 있는 뭐 손바닥 그림, 포크 그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지금 현재 이 자체로 지금 막 카이라린이 대칭명이 바이카린 이런 얘기를 대놓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바로 이 얘기를 이해하실 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울상 이성질체의 예시를 분자로 먼저 설명을 드리고 난 다음에 카이랄이 뭐고 비카이랄이 뭐고 대칭명이 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에 좋은 예시가 있는데요. 자, 일단은 화학식으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탄소가 있고요. Br, 브로민, 그 다음에 수소, 그 다음에 CH3, 그 다음에 OH.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OH기는 하이드록실기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자꾸 용어를 까먹을 것 같아서 작용계 이름도 좀 계속 반복해가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에 대해서 한번 화학 구조식을 적어보라 그러면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사면체 구조로 그림을 그리자면은 이렇게 그리는 방법과 또는 이렇게 그리는 방법이 있어요. 얘네 둘은 지금 이제 구조 이성질체가 아닙니다. 구조 이성질체가 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구조 이성질체는 화학식은 똑같은데 원자와 원자끼리 연결되는 순서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가 다른 상태를 구조 이성질체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이것과 이거는 서로 구조 이성질체 관계죠. 원자의 개수나 원자의 개수 종류 다 똑같은데 원자의 종류와 개수 다 똑같은데 즉 화학식은 똑같은데 원자와 원자끼리 연결되어 있는 방식이 달라가지고 나타나는 이성질체인데 얘네 둘은 구조 이성질체를 부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탄소 옆에 수소, 브로민, 산소, 탄소 이렇게 각각 연결되어 있다는 것만큼은 왼쪽에 있는 분자가 되었던 오른쪽의 분자가 되었던 똑같기 때문에 구조 이성질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얘를 들어다가 여기 위에다 이렇게 포갠다 한들 이거하고 이것까지는 일치가 되지만 이 부분은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또 같은 분자는 또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구조이성질체가 아니면서도 다른 분자, 다른 종류의 분자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우리가 거울상 이성질체라고 불러주는 건데 마치 거울상 이성질체의 의미는 뭐냐면 이 둘 사이에 마치 거울을 갖다 댄 것처럼 이 둘 사이에 거울을 갖다 놔서 이쪽에 있는 이미지가 여기 있는 이미지에 비춰진 영상인 것처럼 그러니까 이 화물을 거울에 비쳤을 때 요런 모양이 나오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거울상 이성질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수님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지금 여기 있는 녀석을 거울로 비쳤을 때 얘가 나올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요. 그걸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울에는 우리가 대칭으로 저기 이미지가 찍히게 되죠, 그쵸? 그러면은 요 녀석은 좀 내리고 요 분자의 거울상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울을 통해서 대칭으로 이게 본다면 탄소는 여기 위치했고 Br은 여기 위에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수소는 이 반대로 오겠죠. 거울이기 때문에 대칭으로 수소가 이렇게 오겠죠. 그 다음에 OH 하이드록실기는 이쪽으로 이렇게 빠져갖고 앞으로 튀어나오고 CH3는 뒤로 들어갈 겁니다. 이거하고 같습니다, 여러분. 진짜요? 예,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BR축을 갖다가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180도 회전을 시킨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180도 회전. 180도 회전만 시키면 위에 있는 녀석이 아래에 있는 녀석이 됩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같죠, 그쵸? 예, 180도 돌리면 밑에 있는 녀석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걸 거울상 이성질체라고, 이 둘 관계를 거울상 이성질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왼쪽이란 얘기 뭐냐, 56페이지 아래쪽에 나와 있는 용어를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 나서 용어 정리를 하셔야지 이해가 돼요. 자, 먼저 이런 분자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거울상을 가지고 있는 거울상 이성질체가 존재하는 분자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카이랄 분자 또는 번역서에 따라서는 카이랄 성질이 있는 카이랄성 분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이 두 개 모두 다 카이랄 몰리큘러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형용사입니다. 카이랄은 형용사예요. 영어적인 표현으로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카이랄한 분자냐 카이랄하지 않은 분자냐의 의미는 이렇게 거울상이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느냐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카이랄성이 없으면 비카이랄, 이거의 반대말이에요. 반대말. 거울상 이성질체가 존재하지 않고 있는 분자는 비카이랄이라는 뜻으로 어카이랄 몰리큘러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카이랄 분자 또는 비카이랄성 분자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어카이랄 몰리큘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또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 분자의 요 중심 센터 있잖아요. 센터. 이 센터를 우리가 카이랄 센터, 그러니까 이성질체의 중심이라고 불러줘요. 이런 용어가 이제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데 미리 설명을 일단 드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 좀 지우고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카이랄성이 있는 분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카이랄성 분자, 카이랄 분자의 조건. 카이랄 분자가 되려면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첫 번째, 중심 원자의 주변에 4개의 치환체가 모두 다른 종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중심 원자의 주변에 4개의 치환체가 모두 다른 종류이어야만 합니다. 아까 탄소가 가운데 있었죠? 그러면은 여기에 붙어있는 A, B, C, D 이게 모두 달라야 됩니다. 이러면은 이게 카이랄한 분자이고 그 다음에 이 탄소가 바로 카이랄 센터입니다. 근데 만약에 탄소에
뭐 예를 들어서 A, B, C까지는 다른데 만약에 C하고 C하고 같다 이래버리면 이거는 비카이랄입니다. 어카이랄. 그러니까 거울상 이성질체가 없는 녀석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자 내에 대칭 평면이 없어야 된다. 분자 내에 대칭 평면이 없어야지만 카이랄 분자가 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실까봐 설명을 드릴게요. 자, 만약에 탄소가 있고 A라고 하는 분자와 B라고 하는 분자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예, B라고 하는 치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종이 속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결합된 게 C라고 하는 그 치환기고, 종이 바깥으로 튀어나와 있는 이 부분에 C라고 하는 또 똑같이 생긴 치환기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대칭 평면을 그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대칭 평면을 그릴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푸른 평면상에 A라고 하는 원자, C라고 하는 원자, B라고 하는 원자가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평면을 딱 얘네들 이 세 개의 원자 평면 위에 올라오도록 평면을 딱 그리게 되면은 이 C하고 이 C가 이 평면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로 대칭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 대칭 평면을 책에서는 plane of symmetry, 대칭평면 plane of symmetry라고 해서 요 대칭평면이 이런 식으로 그려졌을 때 분자 내 어느 쪽을 잘라도 대칭이라는 거를 찾을 수가 있으면 그 분자는 확실히 대칭평면을 다시 말하면 그 거울상 이성질체를 가질 수가 없어요. 대칭평면이 없다 그러면은 거울상 이성질체를 가질 수 있는 분자가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우리 56페이지 그림 중에 축구공하고 예를 들어서 뭐 포크, 접시 같은 것들은 카이랄성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접시가 이렇게 있잖아요. 접시 이렇게 있으면 여기 가운데 이렇게 평면을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기를 가를 수 있는 평면을 이렇게 그려버리면 대칭 평면이 형성되는 거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왼쪽 면과 오른쪽 면이 똑같이 대칭이 되기 때문에 접시는 카이랄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카이랄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용어 정리하는 김에 좀 빡세게 확실하게 해두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제 보통은 이런 표시를 카이랄 센터, 그러니까 이성질체 중심 원자에다가 표시를 해둡니다. 이 표시 자체가 의미하는 게 바로 입체 중심이라는 뜻이에요. 이걸 의미해요. 카이랄 센터. 그래서 이것까지도 같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지난 시간에 교수가 콜레스테롤 얘기하면서 6665 구조를 갖고 있는 이런 이런 고리 구조가 있으면 이게 바로 콜레스테롤, 스테롤류의 화물의 가장 기본 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요, 이 콜레스테롤 이 기본 틀 안에만 하더라도 다 이런 데가 다 지금 표시하고 있는 요런 데 있잖아요. 요런 데가 지금 현재 다 카이랄 센터입니다. 지금 요 탄소, 그다음에 요 탄소도 해당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하고 여기 다 해당되고요. 여기까지도 다 카이랄 센터입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이라고 할지라도 다 똑같은 콜레스테롤이 아니라 같은 종류의 콜레스테롤도 이 부분에 카이랄 센터가 있어서 서로 입체 중심의 차이에 의해서 다른 종류가 또 존재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무려 60종에 해당되는 그런 스테롤류 화합물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그 입체 중심에 의해서 분자의 형태가 바뀐다는 거를 이제 곧 있으면은 R형과 S형으로 이제 나눠서 이제 부르게 될 거거든요. 이거를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걸 구별하게 되면 뭐가 좋은지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카이랄 비카이랄 대칭면에 대해서 설명했기 때문에 56페이지와 57페이지의 설명은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음 페이지 58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까요? 거울상 이성질체를 이난시온모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그 거울상 이성질체를 가지고 있는 분자의 중심 원자를 갖다가 카이랄 센터, 카이랄 중심, 입체 중심 다 똑같은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 밑에 카이랄 센터와 스테레오 제닉 센터, 이 용어와 똑같이 쓰인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요. 솔직히 요즘에는 이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너무 외국 사람들도 단어 길이가 너무 길면 부를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카이랄 센터로 알고 계시는 게 일단 여러분 입장에서는 제대로 공부하는 것이다. 이게 최신 트렌드대로 공부하는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락트산과 L-알라닌, D-글루코스 이런 것들도 다 그 거울상 이성질을 갖고 있는 녀석들이다, 이렇게 설명이 나왔는데, 거기 중간에 L-알라닌 있잖아요. 자, L-알라닌 얘기를 좀 할게요. 아미노산의 한 종류입니다. 한번 분자 구조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이제 아미노산 분자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카복실기와 아미노기가 그대로 있는, 모두 있는 탄소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아미노산의 특징적인 모습이죠. 자,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 분자 같은 경우에는 L-알라닌이라고 이제 부른다고 하는데, 그냥 알라닌 이렇게 불러도 될 것 같다. 왜 굳이 앞에 L이라고 하는 글자가 붙었느냐? 이 거울상 이성질체에 의해서 D-알라닌이라는 것도 이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D-알라닌은 L-알라닌이 이렇게 생겼다면, D-알라닌은 당연히 거울상으로 그림을 그리자면 여기 가운데 거울이 있다고 생각해서 거울로 좌우 대칭으로 뒤집어 놓으면 이 녀석이 D-알라닌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요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여기 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180도를 딱 돌리면은 만들어지는 녀석, 이렇게 만들어진 녀석이거든요. 예, 요거하고 요거는 절대로 포개지지 않죠. 딱 얘를 들어다가 여기 위에 올려놓는다 한들 이 부분이 일치가 되지 않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밑에 왼쪽에 있는 레틱 애시드 같은 것도 같은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밑에 예제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예제. 다음 중 어느 물체가 카이랄성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 신발 하나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신발 하나를.
신발 그림을 교수가 잘 못 그리겠어요. 대충 그릴게요. 이게 신발이죠, 그쵸? 신발이 여기에 대칭평면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는 여기 가운데를 쫙 나눠가지고 이렇게 평면을 딱 그리면 이 평면이 신발의 오른쪽 면 요 부분하고 저쪽 반대편 쪽에 있는 요 부분, 요 뒷부분 있잖아요. 이게 대칭이 완벽히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되겠죠. 왜냐하면 신발은 엄지발가락이 있는 쪽이 조금 이쪽이 좀 두툼하고 저쪽이 좀 새끼발가락이 있는 쪽이 좀 얇으니까 분명히 대칭 평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뭐 여기 밑으로 이렇게 대칭평면을 잘라준다 그래도 대칭평면이 형성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신발은 카이랄성이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안경은 우리가 카이랄성이 있다고 보나요? 없다고 보나요? 안경이 대충 이렇게 교수에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경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대칭평면 간단하게 요 점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평면을 딱 그리게 되면 느낌이 어떻게 오죠? 예. 네, 이렇게 돼 갖고 어떻게 거울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로, 그러니까 대칭 평면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로 완전 대칭인 거를 찾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안경은 비카이랄성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못에 대해서도 이야기할까요? 못은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죠. 그쵸? 못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쪽 면을 반으로 가르는 어떻게 대칭 평면을 딱 이렇게 준비해 놓고 있으면 그려보면 확실히 이렇게 대칭 평면을 왼쪽과 오른쪽 면을 나눠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못은 카이랄이 아니다. 그러니까 비카이랄, 즉 어카이랄. 거울상 이성질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니구나. 그러니까 어카이랄이죠. 대칭 평면이 존재하니까 어카이랄 맞습니다. 순간 교수가 순간 당황했는데 제대로 생각하고 있었네요. 여러분한테 혼돈 줘서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 어카이랄이라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칭 평면이 존재하지 않으면 카이랄, 존재하면은 어카이랄. 교수도 헷갈리면 여러분도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연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숙달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문제 3.2번 한번 또 풀어볼게요. 3.2번에 2번하고 4번 가지고 교수가 아니구나. 그 2번, 4번 말고 2번하고 3번 어려워 보이는 거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1번하고 4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2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 이제 여기서 대환장 파티가 열릴 거예요. 예, 이런 모양이죠. 그쵸? 자, 요거를 입체적으로 이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육각형이니까요. 여기가 모두 다 sp3 혼성입니다. 여기가 다 모두 다. 갑자기 sp3 혼성이란 말을 왜 하는 거야? 이 미친 교수야. 뭐 이렇게 얘기하시겠지만은 sp3라는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sp3 혼성이 다 sp3 혼성이기 때문에 내부 결합각도가 몇 도다? 109.5도. 이걸 왜 얘기하냐면요. 이 육각형을 평면으로 보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된다고. 전에 내가 그리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예, 의자 형태. 이걸 그려놓고 얘기해야 돼. 뭔 개소리야. 자꾸 그러겠지만은 개소리가 아니고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여기 이제 n이 있는 거예요. n 플러스 1가 띄고 있는 녀석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요 본체를 제가 그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본체를 그린 거예요. 본체를. 그래서 어쩌기는
자, 여기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뭐야, 어? 엄연히 얘기하면은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여기서 엄연히 얘기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좀 이렇게 얘기할게요. 이쪽은 좀 굵게 표시할게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코앞에 좀 가까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긴 진하게 그릴게요. 이렇게 진하게 그렸다는 얘기는 이 부분은 우리하고 가까이 있는 부분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쪽은 어때요? 멀리 있는 거예요. 이쪽 파트는 실선, 얇은 실선 멀리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보여요. 여러분들 눈에는 여기서 이 사면체 구조가 보이셔야 됩니다. 제발 입체적으로 보는 능력을 기르셔야 돼요. 여기가 사면체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리고 이것도 끝나지 않고 여기도 좀 풀어서 적어 드릴게요. 이제 시야를 기르셔야 돼요. 아유, 어렵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입체적으로 모든 걸 다 표현하면 이렇게 변합니다. 여기도 진짜 입체적으로 다 풀어서 적어 드린 거예요. 이걸로 끝나지 않고 아주 환장을 노르시죠, 여러분. 환장을 할 것 같아도 일단 보세요. 보셔야 진실이 보이십니다. 저 교수가 미쳤구나 이걸 보지 마시고요. 이렇게 그려야 돼요. 자, 하고 싶은 이렇게 교수가 복잡하게 그리는 이유는 뭘까요? 여기에 대칭 평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평면이 존재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너무 복잡하니까 거의 존재할 가능성이 없겠죠. 그러니까 여기 교수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가 카이랄 센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대칭 평면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2번은 카이랄한 분자이다. 대칭 평면이 없어야 카이랄이죠. 입체적으로 공부 제대로 하시는 거 연습을 하시지 않으면 이거는 절대로 안 보여요. 이건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보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2번이 정말 어려운 거였기 때문에 이걸 먼저 보여드린 거고 3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3번은 상대적으로 좀 쉽습니다. 이게 눈에 보일 거예요. 벤젠고리가 있죠. 벤젠고리는 구조가 평면 구조입니다. 고리 자체가요. 그리고 옆에 CH2, CH3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서 대칭 평면이 있네. 이쪽을 이렇게 나누도록 이쪽을 나누도록 평면을 딱 갖다 대면 저기 뒤쪽 부분 고리 부분하고 여기 앞쪽 부분하고 이렇게 해서 대칭 평면이 존재하네. 그래서 3번은 비카이랄 어카이랄이네. 저기 카이랄 센터가 없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한번 일일이 다 그려볼 테니까 차분하게 보세요. 자,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데 탄소에서부터 자, 요렇게 109.5도 요렇게 요 각도 109.5도 이루면서 수소가 하나 빠져갖고 있으면 분명히 점선 종이 속으로 파고 들어가게 C 또 이게 튀어나오게 H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입체적으로.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맞잖아요. 입체적인 걸 자꾸 부인하지 마시고 왜 지금 교수가 이런 얘기 하냐면은 조금 확대해서 보여줘요. 자,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요렇게 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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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사면체가 지금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보셔야 돼요. 입체적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너무 크니까 부담돼? 이렇게 보면 보여? 그쵸?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확대해서 조금만 이쪽 해석 좀 그릴게요. 왜냐하면 좀 눈에 보이셔야지 이해가 되니까. 여기 끝에도 CH3가 붙어 있어요. 여기 CH3가 붙어 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돼 있다고 CH3가. 너무 어려워요? 어렵긴 할 거예요. 쉽지는 않을 텐데 이렇게 하면은 여기 안에 정말 과연 아까 전에 옆에서 여기서 보여준 것처럼 정말 여기를 가로지르는 대칭 평면을 그린다는 게 가능할까요? 뒷면이 이렇게 있고 앞면이 이렇게 있을 때 얘가 이쪽으로 튀어나오죠. 여러분 앞쪽으로 저쪽으로 들어가겠죠. 어쨌든 이 부분 때문에 좌우 대칭 저쪽 뒷면하고 여기 앞면의 그 대칭 평면이 안 맞아요. 대칭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형태는 지금 현재 뭐다? 절대로 뭐가 될 수 없다. 예, 그 카이랄 센터를 가질 수 없다. 이렇게 예측을 하시면 됩니다. 교수님 너무 어렵습니다. 전 대칭 평면 가지고는 도저히 이런 문제를 풀 수가 없네요. 어떻게 하면 좋죠? 이런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힌트를 알려줄게요. 힌트. 여러분 힌트 사랑하잖아. 힌트 좋아하잖아요. 자, 교수가 따지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거 좀 지웁니다. 아까 전에 그 문제에서 나오는 3번 구조를 다시 한번 그려서 보여줄게요. 지금 지겨워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자, 먼저 질문 하나 할게요. 이거 여기 있는 거 생략하지 말고 그냥 다 그릴게요. 자, 질문. 교수가 이제 점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녹색 점에 있는 요 탄소 있잖아요. 카이랄 센터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요? 여기 있는 탄소는 이런 상황입니다. 수소하고 연결되어 있고 한쪽은 단일결합, 한쪽은 이중결합이에요. 세 방향으로 결합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입체 중심이란 게 이 질소처럼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가 없죠. 최소한 탄소가 네 방향으로 결합을 하고 있으면서 A, B, C, D 다 각기 다른 네 종류의 원소하고 결합하고 있어야 카이랄 센터를 가질 수 있고 그 분자가 거울상 성질체를 갖고 있는 카이랄 분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앞에서 분명히 번호 1번, 2번 매겨가면서 카이랄 분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을 적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판단하시면 돼요. 아, 여기 있는 탄소들은 모두 다 카이랄 센터가 될 수가 없구나. 그럼 패스 넘기십시오. 그러면 이 탄소 봅니다. 요 탄소, 요 표시하고 있는 요 탄소. 요 탄소 주변에 이렇게 A, B, C, D 이렇게 위에서 보여준 대로 네 방향으로 결합이 되어 있는데 모두 다른 네 종류가 결합되어 있나요? 아니죠. 이 탄소 보면은 이거하고 똑같은 녀석이 결합되어 있으니까 이 녀석도 카이랄 센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요 탄소는 어떤가요? 요 탄소도 카이랄 센터가 될 수 있나요? 없죠.
무려 3개나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녀석이 3개가 연결돼 있어요. 그럼 카이랄 센터 불가능이죠. 그러니까 이 분자 전체에는 카이랄 센터가 될 수 있는 녀석이 단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카이랄 센터가 될 자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분자는 어카이랄 분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비카이랄성 분자다라고. 이렇게 따져주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자, 대칭 평면으로 판단하는 방법도 있고 일일이 이렇게 하나하나 점을 찍어가면서 과연 어떤 원자가 카이럴 센터가 될 조건을 가지고 있는가를 다 따져서 찾아주는 방법,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직도 모르겠다면 어쨌든 1번 문제 이거 다 풀어줘야 되나? 4번 문제는 여러분들 알아서 풀어보세요. 1번 문제만 말씀드릴게요. 1번 문제 구조 그립니다. 자, 선각구조식이 자꾸 나오죠. 뒤로 가면 갈수록. 그쵸. 일일이 다 그리는 게 귀찮으니까 선각구조식으로 문제를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점 찍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탄소는 요거까지 포함해서 카이랄 센터가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없다. 왜 그러냐면은 세 방향으로만 결합을 하고 있는 탄소들이기 때문에 도대체 카이랄 센터를 뭐 따질 만한 그 건덕지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럼 여기 있는 탄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기 있는 탄소는 뭐예요? CH3죠. CH3죠. 여기 CH3 아니에요? 여기 말단은 CH3입니다. 자, 이쪽 말단은 탄소에 이렇게 수소 연결되는 CH3 부분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 부분 카이랄 센터 될 수 있어 없어? 카이랄 센터 될 수 없어. 이게 넘어갑니다. 여기에 있는 탄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탄소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저기 있는 탄소는 이렇게 여기 CH3 걸려 있고 여기에 수소 걸려 있고 이쪽에는 이제 벤젠골이 붙어 있고 벤젠골이 붙어 있는 거고 이런 상태인 거예요. 얘 어때요? 요 녀석이란 말이야. 어때? 이게 똑같은 녀석이 두 개 붙어 있으니까 카이랄 센터 될 수 있어 없어? 없지. 여기 CH3하고 CH3도 카이랄 센터 될 수 없습니다. 여기 이미 CH3가 카이랄 센터 될 수 없음을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 분자는 카이랄한 분자예요? 카이랄한 분자가 아니죠. 어카이랄이죠. 카이랄 센터가 단 한 개도 없는 분자이기 때문에 카이랄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4번에 대해서는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 밑에 문제 3.3번하고 3.4번이 있는데, 자, 3.4번은 여러분들이 직접 그리면서 연습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맡기고요. 문제 3.3번에 2번하고 4번만 제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어느 것이 카이랄성인가 뭐 물어보고 있는데 2번의 구조부터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클로로 헥세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헥세인이면은 선각구조식으로 그립니다. 일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고 3번 탄소는 여기니까 여기에 클로로가 붙어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따집니다, 여러분. 자, 이걸 갖다 이렇게 적어줄게요. 일일이 풀어서 적어볼까? CH3 요 부분이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 부분이죠. 짝대기 CH2 이거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요 탄소입니다. 요 탄소에는 아래로 Cl, 위에는 수소가 결합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탄소 CH2, 그 다음에 또 요 탄소 CH2, 그 다음에 요 탄소 CH3. 됐어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질문. 자, 요 탄소 카이랄 센터 되나요? 똑같은 게 3마리가 붙어 있네요.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카이랄 센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요 탄소도 카이랄 센터인가요? 아니죠. 위에 있는 거 수소 동일한 녀석이 있으니까 카이랄 센터가 아닙니다. 자, 여기 있는 탄소는 어떤가요? 여기 있는 탄소는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네 덩어리. 서로 다른 게 4개가 다 결합되어 있죠. 그쵸? 그러니까 이 녀석은 카이랄 센터이다 아니다. 카이랄 센터가 맞다. 그래서 여기다가 별표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카이랄 센터가 단 하나라도 나오면은 이 분자는 무슨 분자다? 거울상 이성질체를 가지는 이성질체가 있는 무슨 분자?
카이랄성 분자, 카이랄성 분자, 몰리큘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카이랄성 있다고 3번 얘기했습니다. 2번이란다. 2번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4번은 문제 이름을 보니까 2브로모 3메틸 부테인이네요. 자, 부테인 이거죠. 2에 브로모가 붙었고 그 다음에 3에 메틸기가 붙었습니다. 자, 결론부터 그냥 얘기할 테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제 찾아보세요. 여기 있는 탄소하고 여기 있는 탄소가 다 저기 카이랄 센터일까요? 아니에요. 교수가 미쳤구나. 자, 여기가 어때요? 여기가 CH3죠. CH3, CH3 두 개가 붙었으니까 여기는 카이랄 센터가 될 수가 없고 여기만 카이랄 센터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여기에 수소가 연결돼 있을 거 아니에요. 수소 하나, CH3 하나, 브로민 하나, 이 덩어리 하나 어때요? 다 각기 다른 네 종류가 있죠. 그러니까 4번 같은 경우에는 카이랄 센터가 있는 카이랄성 분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돼요. 충분히 이해가 됐나요? 자, 이해가 되셨으면 다음 영상에서 59페이지부터 평면 평관과 광학 활성 설명을 드리고서 그 어렵다고 하는 배열 규칙 RS 규칙을 따지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은 2단에서 이게 가장 어려웠죠, 그렇죠? 이걸 다음 영상에서 꼭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